고려대 오늘 본시험이 있었고 12월 14일이고 오후에 시험이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 반쯤 고려대 이제 입구 앞에서 이제 응원을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나 얼굴 보고 입장한 학생들도 꽤 있었을 건데 추운 날씨에 이제 고생했고, 그리고 또 웃긴 게 12시부터 입실이고 12시 반, 이 30분 내에 딱 입실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12시 이전에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일찍 도착한 애들은 뭐 여기저기 뭐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한다든지 12시 땡 되니까 길게 줄이 쫙 늘어서는 거지. 그래서 길을 쫙 그렇게 줄이 서면서 학교 바깥으로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입장하려고. 이것도 약간 놀랐는데 12시 반 딱 되니까 그 건물 문을 잠궜어. 조금 늦게 도착한 1분이라도 늦게 도착한 친구들은 그냥 바깥에서 못 들어갔거든. 그래서 한 4명, 5명 정도 학생들이 못 들어가서 좀 답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봤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시험 보러 갈 때 진짜 시간은 꼭 지켜야 될 것 같다. 좀 일찍 도착한 다음에 어디선가 좀 공부하다가 시간 맞춰 들어가든지 1분이라도 늦으면 입시 못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조금 늦게 도착해도 그래도 좀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고대는 그냥 칼 같더라고. 그냥 딱 끝. 그래서 시험은 이제 1시부터 시작했는데 12시 반까지 입실이었고 1시부터 이제 두 과목을 50분씩 중간에 10분 쉬면서 진행했지. 그래서 2시 한 50분쯤 시험이 끝났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학생들이 이제 막 연락해줬는데, 어쨌든 가장 첫 번째로 받은 카톡이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라는 걸 나도 많이 기다렸고 학생들도 이제 그걸 좀 얘기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직전 특강에서 의미 있는 유기화 소재 문제가 똑같게 출제됐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적중했다 라기보다는 매년 고려대가 줌달이나 옥스터비에 있는 문제 그대로 뺏겨서 출제하잖아. 그게 역시 올해도 뺏겨서 출제했다. 그래서 직전 특강 1교시에 풀었던 탄소화물 문제의 47번의 P, 그 문제가 똑같이 그냥 그대로 뺏겨서 출제되었고, 근데 그런 문제가 변별력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해봤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잘 맞췄을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배기화물이라든지 알려주기로는 2번 문제에 M 플러스, M 스타, M 마이너스 요것도 직전 특강 때 백제에 요거랑 거의 동일한 문제가 수록돼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MDP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소재였거든. 근데 그 소재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요번에 고려대 시험 봤을 때 1번의 용행 문제도 그렇고 1번 용행 문제도 우리가 파이널 때 연습했던 그 문제랑 거의 유사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2번의 그 M 플러스 그 문제도 그렇고 3번이 이제 그 탄소화물 그 문제였고 4번에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 대한 평형 문제도 그렇고 5번의 배기화물도 그렇고 6번에 탄소화물 C2H2, C2H4, C2H6하고 CO2하고 물과 H2의 생성열과 연소열을 소문자 A, B, C, D, E, F로 어떤 가상의 문자로 설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값을 풀어보라는 그런 명제 나왔거든.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가 다 약간의 추론 느낌이야. MDP에서 다뤘던 소재가 약간 변형돼서 나온 느낌? 이게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한두 개씩은 있었는데 요번엔 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느끼기에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달라진 느낌이다. 근데 보통 이제 매년마다 시험 끝나면 그냥 올해는 좀 달라졌다, 올해는 뭔가 좀 특이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봐도 이번에는 그 전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구나 싶은 거야. 어떤 형태의 변화냐면 기본적인 추론 문제를 주관식화한 문제가 다량 나왔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옥스터비나 줌달에서 그대로 뺏겨서 출제하다가 이제 그 뺏기는 거는 몇 개 단원만 그런 식으로 계속 출제하는 걸 유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약간 표나 그림이나 어떤 그래프나 그런 내용들 가지고 어떤 정보를 주는 거지.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 가지고 뭔가 이제 원하는 형태를 풀어봐라는 거야.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위한 문제 만들 때 많이 쓰는 어떤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 문자로 쫙 준 다음에 문자식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구나 싶고, 그 다음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다양성자산, 그치? 산과 연계 문제 나왔는데, 근데 산과 연계 문제도 쉬웠어. 그냥 pKa1이 4인 거하고 pKa2가 10인 그냥 다양성산 알려주고,
그 다음 이제 0.1 몰 농도일 때 pH가 얼마겠냐, 그냥 H2A가 농도 얼마일 때 pH가 얼마겠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H가 4일 때, 7이었을 때, 10이었을 때 세 가지 화학종 H2A, HA-, A2-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존재하겠냐, 그 정도로 푸는 건데, 뭐 워낙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이건 뭐 어느 교재나 어느 내용이나 다 이제 했던 거니까 기본 이론 때도 했었고, 뭐 문제풀이 할 때도 했고, 기출 문제도 있고, 아니면 파이널 때도 했었고, 심지어는 직전 특강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이 화물이 여전히 이제 세 문제가 나왔거든. 많이 나왔지. 전체 10문제야. 그 중에서 배이 화물이 3문제. 와. 야,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게. 배이 화물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중이 커. 그래서 이번엔 또 전기화학도 안 나오고, VBT, MOT 여전히 안 나오고. 근데 배이 화물은 3문제나 출제되고, 그래서 직전 특강 때 계속했던 게 뭐야? 배이 화물이잖아. 배이 화물 또 여러 번 나오지 않겠냐 해서 계속했던 거잖아. 여전히 올해도 그 아이디어는 적중을 했다. 탄소 화물은 어디선가 뺏겨서 나올 거니까 그 정도의 공부를 막판에 하면 된다라는 것도 거의 잘 맞았고, 배이 화물은 비중이 크니까 그치, 막판까지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또 적중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번, 이게 약간 관건이더라고. 마지막에 10번이 우선 주기율표를 딱 보여주면서 5개 명제였던 것 같은데, 5개인지 6개인지 이제 알려준 학생들의 의견이 약간 차이 있는데, 근데 5개 명제인 것 같아. 그 5개 명제 OX야, OX. 첫 번째 명제가 3연체 배이 화물은 모두 다 고스핀이겠냐, 맞는 명제지, 그렇지? 그게 나왔고, 중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헤모글로빈 내 철은 3+ 형태겠냐, 보통은 이제 2+ 형태지. 근데 3+도 존재는 해. 그래서 항상 3+다라면 틀린 거고, 근데 보통은 2+ 형태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3+인가 라는 거는 틀린 명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정확한 워딩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약간 배이 화물 소재고, 세 번째가 구리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가 4s2 3d9이겠냐, 틀렸지. 4s1 3d10. 근데 이것도 이제 전이금속에 대한 소재인데, 어쨌든 뭐 이건 뭐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뭐 한 100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라에서 니켈, 팔라듐, 백금. 그렇지. 이거 직전 특강 때도 니켈, 팔라듐, 백금. 이거 납 아니다, 팔라듐이다, 요 정도 외워야 된다, 이거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 세 가지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냐, 딱 떠오르지. 뭐야? 란탄족 수축이야. 그치? 란탄족 수축이 다시 한번 나온 거야. 재작년에 연세대에서 한번 나왔거든. 또 한 번 나온 거야. 그래서 백금이 그렇게 반지름이 확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출제되었고, 그다음 마지막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쭉 갈 때 전이금속, 사주기 금속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꾸준히 증가하겠냐 라는 걸 물어봤고, 요것도 조금 이제 전자배치의 여러 가지 성향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그러고 보면 10번 문제가 주어진 내용이 다 전이금속에 대한 내용이야. 배이 화물에 대한 내용이야. 이것까지 배이 화물 테마, 이것까지 전이금속의 테마라면 10문제 중에서 4문제가 배이 화물이야. 아니, 왜 이렇게 배이 화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더욱더, 뭐 올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배이 화물 너무 중요하다, 배이 화물 비중이 너무 크다, 항상 2문제 이상은 나왔다, 배이 화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직전 특강에도 그 3시간 동안에 배이 화물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 배이 화물을 2시간 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전히 또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럼 내년에도 똑같아. 내년에도 배이 화물은 막판까지 계속 어떤 형태 문제든 다양하게, 심지어는 OX까지도 어떤 기본적인 추론 문제까지도 연습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이번 시험의 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고려대 시험 본 친구들 진짜 고생 많았고, 근데 올해 이제 고대 TO가 이제 많지 않아서 조금 이제 김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 다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화학은 변별력이 아주 크진 않다.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다. 생명계열 쪽은 거의 다 맞춰야 될 것 같고, 객관식 OS에서 한두 개 정도는 좀 헷갈리는 게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주관식 문제는 틀릴만한 소재 거의 없었다. 그래서 90점에서 95점 이상은 맞춰야 그래도 1차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는 이제 워낙 TO가 적다 보니까 뭐 거의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TO가 작아서 그래. 근데 작년처럼 TO가 이제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이 한 20명씩 뽑았으면 그래도 한 90점 이상, 95점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 이제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 작년 정도의 TO에 요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하면 역시 한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올해는 이제 유독 TO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공학 계열도 특별히 이제 화학 잘했던 친구들은 꽤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생명계열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바로 이제 연대 시험이잖아.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좀 심플하게 나오고 주관식이 한 3문제, 4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역시 객관식은 어떤 소재가 나올지 대충은 다 알 것 같아. 이거는 지금 1년 동안 공부했던 친구들은 학생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 나는 그걸 좀 더 극대화해서 막판에 바짝 연습시키고 본시험장 들어가서 그게 좀 기억나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연세대도 만약에 시험 끝나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는 걸 좀 나한테 좀 전달하고 싶으면은 네이버 카페 몇 번 문제였고 어떤 소재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좀 유사했다 라는 형태로 알려주면 나도 이제 학생들이 다 제보해 준 거거든. 그래서 고려대도 제보한 문제를 취합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연대도 문제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보를 해주면은 대충 어떤 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나오는지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는 워낙 이제 TO가 적으니까 이걸 크게 강조하지 않을 건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1차 통과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1차 통과했을 때 성적이 꽤 좋아. 화학도 잘 받고 수학도 잘 받고 물리도 좀 잘 봤다. 또는 뭐 수학하고 물리 2과목 시험 보는데 2과목도 잘 봤다. 또는 생물하고 화학 시험 보는데 둘 다 잘 봤어. 그러면 꽤 고득점일 거니까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막 부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좀 모험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1차 통과하긴 했는데 난 꽤 틀린 것 같은데 왜 통과했지? 그런 느낌이야. 만약에 나 화학도 이거 틀렸고 생물도 저거 틀렸어. 근데 1차 통과했어. 운이 좋았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좀 더 공격적으로 써야 돼. 어차피 1배수 안에 들지 못했을 것 같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어필하고 날 좀 더 당당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약간 무한이문토 형태로 해서 그래도 1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계속 이제 좀 노력을 해봐야지. 그래서 연세대는 더욱더 시험 끝나고 내가 어떤 걸 정답을 썼고 정답은 또 뭔지 객관식 문제 맞추기 쉽잖아. 그래서 잘 풀었는지, 아니면 조금 어려웠다면 뭐가 어려웠는지 그걸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